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를 알려드리는 피쉬 히어로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적지 않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사님, 커플드와 디커플드가 있다고 블로그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커플드는 무엇이고 디커플드는 무엇인지 간단히 또는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들이 쇄도해서 오늘은 커플드와 디커플드 방식의 아쿠아포닉스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에 나와 있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저희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간략하게 또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시면 대머리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자, 커플드. 왜 자꾸 영어를 쓰세요, 박사님? 아우, 저는 영어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마땅한 한국어가 없습니다. 네, 저도 영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영어 발음도 후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아쿠아포닉스 후진국이다 보니 아쿠아포닉스란 말 자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려운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커플드, 짝을 이루었다란 뜻이죠. 디커플드, 짝이 깨졌다 또는 서로 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앞에 D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으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이 됩니다. 즉 커플드의 부정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를 원루프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은 투루프 또는 멀티루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루프는 뭡니까? 훌라후프 할 때 같은 이런 원형 고리를 말합니다. 원루프는 고리가 하나라는 뜻이고 투루프나 멀티루프는 고리가 2개 또는 고리가 여러 개. 여기서의 고리는 서큘레이션, 즉 물의 순환 고리를 의미합니다. 자,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커플드와 디커플드는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아쿠아포닉 시스템이 있는데 물고기가 있고 필터가 있고 작물들이 자라는 재배 수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나요? 네, 커플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끔 개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립니다.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양해해 주십시오. 살아서 하고 있는 진짜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입니다. 디커플드 방식은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가 만들어낸 배설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글씨를 못 쓰는데 옆에서 쓰려니 더 못 쓰겠네요. 그리고 물고기가 만들어낸 배설물, 더러워진 물은 필터를 거쳐서 정화돼서 다시 물고기에게 돌아갑니다. 이걸 통상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순환형 양식 시스템 또는 영어 약자로 RAS라고 부릅니다. Recirculated Aquaculture System, 순환형 물고기 양식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루프 또는 하나의 순환 고리예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특정한 영양염류나 배설물들을 가지고 와서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화를 시킵니다. 무기화를 시키고 질화를 시켜서 무기질과 질소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물을 재배 수조로 보냅니다. 재배 수조에 뭐가 있습니까? 식물이 자라고 있죠. 여기는 저희가 무기화, 챔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물고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워진 물은 필터로 보냅니다. 필터에는 항상 생물학적 필터와 물리적 필터가 있죠. 생물학적 필터와 물리적 필터를 통과해서 걸러진 깨끗한 물은 다시 물고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물과 오폐물, 무기물들은 솔리드는 무기화 챔버로 들어갑니다. 이 무기화 챔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량의 박테리아,
무기화 박테리아와 질화 박테리아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 공기를 통해서 솔리드, 물고기 똥을 잘게 부수고 이 안에서 무기화와 질화를 진행하는 여러 박테리아들이 산소와 물고기의 분변을 먹고 그것을 질소와 무기질로 바꿔줍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생물학적 필터에서 적지 않은 질소가 이미 들어오는 경우에는 요 무기화 챔버에는 굳이 질화세균이 없거나 또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기화 박테리아는 특별히 어떤 표면에 증착하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그냥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화세균은 어떠한 매질에 딱 붙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챔버의 설계 방식은 얼마나 RAS 시스템에서 분변을 걸러서 질화 또는 무기화시켜서 보내주냐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질소 및 각종 무기염류가 가득한 물들은 식물에게 갑니다. 그리고 식물이 걸러낸 깨끗한 물은 다시 무기화 챔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지속적으로 솔리드, 즉 물고기의 똥과 함께 무기화 챔버로 넘어오지만 이 고리에서 만들어진 물은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는 선택적으로만 돌아가게 됩니다. 커플드 방식, 디커플드 방식입니다. 아니, 나는 이거는 알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한국에서 이런 거 한다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시설비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의 아쿠아포닉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커플드였습니다. 커플드 방식으로 장기간 이용해보니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고 따라서 최근에는 디커플드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커플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물고기에게 탈이 났어요. 물고기에게 탈이 나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특히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염수욕입니다. 염수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염수,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로 물고기를 일종의 소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염수욕을 하고 나서 남은 물이 만약에 재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염해를 잃게 됩니다. 물론 물고기도 오래 놔두면 염해를 잃게 되지만 당분간 30분, 1시간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끝장나버리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어떤 기생충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썼는데 친환경적, 오가닉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학 방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결과가 벌어지죠? 물고기님들은 다 돌아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커플드 방식이 아닌 디커플드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길러내고 있는 엽채류는 특별히 높은 수준의 영양 염류를 요구합니다.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기타 모든 영양 염류가 더 많아야 돼요. 또는 나는 과체류를 꼭 기르고 싶어요. 또는 최소한 일부를 과체를 갖고 있고 싶어요. 왜? 샐러드를 만들어내는데 엽채만 가지고 있으면 방울토마토를 딴 데서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방울토마토를 길러내는 것, 오이를 길러내는 것을 내재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겠죠, 사업가로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루프, 커플드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제한이 됩니다. 솔리드를 가지고 나와서 재분해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더치버킷이건 아니면 미디어베드이건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디커플드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5분, 7분 동안 다 이 모든 내용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커플드 방식은 통상 단순합니다.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죠. 그러나 대규모 시스템을 커지면 커질수록 큰 리스크를 내포하게 됩니다.
디커플드 방식은 운영이 조금 복잡하고 초기 단계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원하는 다양한 작물을 길러낼 수 있고 식물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배기 아쿠아포닉스 피쉬 히어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